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25년도든 26년도든 보면 우리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해서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관광 쭉 나오고 이제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손한명 의원님이 잘 질의를 하셨던 거죠. 여태까지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각 국의 요 부분이 딱 일치하는 부서도 있긴 한데 좀 혼재돼서 여러 분야에 이게 섞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택가에서 주거급여하고 또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도시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는 수자원하고 지역 및 도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도시주택국도 있지만 우리 또 미래도시 전략국에도 일정 부분 아마 이게 좀 혼재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별로 우리가 이걸 해놓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있어서의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속에서 이 세출 총괄표를 가지고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가 된 건지 이제 그리고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좀 주안점을 두고 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게 예산 배정을 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는 집중해서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하게도 그에 따른 세출 총괄표가 있는데 증감률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각각의 부서에 최소한 그래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속에서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이 되는데도 좀 의견과 입장을 좀 잘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25년도 거 중에 올해 마지막 사실 추경인데 질의를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세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방은 균형 재정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이는 세출 편성이 불가능하잖아요. 국가 정부는 발권력도 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과 별개로 부채도 중앙정부 판단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인데 이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돼 있어서 세입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시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한 거라든가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는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또 지방세나 세외 수입도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자율권도 보장되어 있는 항목이라 그래서 지금 아까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과태료
토지정보과에 보면 원래 기정 예산액이 1억 8천이었는데 2억 8천으로 해서 1억을 추경에 늘렸어요. 세입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세입 자체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그 거래신고 위반 중에서 이제 그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나 업 계약서를다가 신고할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한 이제 요율표대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해서 한 그 1억 6천만 원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부과를 시켜서. 그래서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연도별로 뭐 항상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건 잘하신 거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세입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부과할 부분들은 부과해서 우리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에 따라 우리 또 수입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보면 몇 개가 줄었어요. 그 불법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0원이 됐어요. 네, 예산이 500이었습니다. 네. 뭐 실제 이 불법 농지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된 건가요? 네, 적발돼서 진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나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들도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읍면에서 다 신고 들어와서 여태까지 적발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개발 행위 관련해서 요새 그 성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실제 그렇지 않아서 이런 비용이 세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삭감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농지 저기만이 아니라 우리 재해하고도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농지들이 물을 다 먹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도 있고 농지도 이게 지라고 이제 동일해지거나 더 높은 그런 농지들이 많이 생긴다면 물론 이제 그 농지를 토했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한테도 그동안의 저류지 역할 농산물도 생산하지만 저류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그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자연재해 또 그걸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승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검증 용역 수수료도 예산을 1,564만 원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이 검증 용역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 대상 사업 건수가 줄은 겁니다. 대상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검증을 주는데 말대로 검증 건수도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금 부담금은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보도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얘기된 적은 없는데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5년도 추경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는 이제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유월 등 이런 거를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내역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 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특별 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휴식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중에 우리 일반 회계로도 도시개발 사업 해서 잡은 게 있죠. 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확인을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면 뭐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이미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부분도 뭐 한 부분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여기 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보면 24년도에 또 지출액이 0원이잖아요. (24년도에) 지출을 했나요? 가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가곡지구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비 사업인데 25년도에 집행 이 계획이 있냐? 없어. 26년도에도 없어. 27년도에도 없어. 그럼 27년도 이후에도 집행 계획이 없는데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여기다 담는다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언제 27년 이후에 있다라고 담든지 27년도 이후에도 없으면 언제 있다는 건지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있고 하나는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차라리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됐으면 반납을 하고 일반 회계니까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사업비를 받아서 그때 사업을 지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게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나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예산부랑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들은 이제 대부분 도시개발과를 빼놓고는 특별하게 그 사업들이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국이라 이해는 뭐 되면서 사업 규모는 많지는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은 뭐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근데 여기 지금 사업들을 보면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만호지구 개발 특별회계로. 예.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화돼서 이 특별회계가 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다가 특별회계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일정 기간 되면 정리를 할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정리가 됩니다. 아까 전에 하신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아까도 좀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돈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공영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계비인데 이 설계가 1, 2년 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오래 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특별회계에 이제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만호지구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까지 지원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를 대체한 거죠, 특별회계가. 그래서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인데 도시개발 특별회계, 모 특별회계에 예산이 일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만호지구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된 다음에 만호지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만호지구 특별회계 만들어서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개별 사업의 특별회계, 즉 만호지구 특별회계, 가곡지구 특별회계에 예산을 집중할 것이고 이후부터는 거기에 예산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 있는 가곡지구의 일반회계에 있는 이 예산도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7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이게 완료될 겁니다. 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일반회계는 없어질 거고요. 이 도시개발 만호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일부가 있는데 이것도 소진이 되면은 없애고 개별 사업 도시개발 만호지구 특별회계로 모아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의 특별회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일반회계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설명하면 아까 개덕비 사업에 일반회계로 내고 있는 가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완료된다고 하면 네. 개덕비 사업에 소요 예산을 거기 26년도에 담았어야죠. 아니 지금 남은 돈 이 7,700만 원이 지금 일반회계 가곡지구 일반회계 7,7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곡지가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다시 가곡지구 특별회계에 또 설립이 돼서 계속 다른 용역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곡지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곡지구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정책 사업적 목표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있겠지만 그럼 먼저 있는 게 신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사업량이 5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이에요. 평택시 일원. 근데 이게 사업비가 26년도 원래 계획은 26년도에 1억 5천, 그다음에 27년도 이후에 5천이었는데 이게 00이 됐어요. 변경시켜서.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 00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끌고 가는 뭐 사유가 어떤 거예요? 과거에 이게 이제 영영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의동 1월에 도시개발 사업을 예정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에서 도시개발 사업 용의동 1원입니다. 용의동 1원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님에게 타당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하다가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타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그 불용시킬 계획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타결을 이미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에 불용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타결 계속- 금액 이거는 지급하고, 계속비 사업에서 이제 종료 끝내는 거죠? 네, 끝내는 겁니다. 그럼 지출 잔액 9천만 원 반납했나요? 아니, 올해 이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사업장 관내 미개발지 가용 개발 가용지 해서 원래 사업 기간은 25년도인데 이거는 26년도로 1년 늘렸어요. 근데 이게 한 5억 2,100인데 기간만 늘린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 중장기 용역인데요. 아직 과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그 도시개발에 대해 우리 시 전반에 도시개발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용 또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2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22, 23, 24, 25, 4년이 됐는데 용역이 수립이 계획이 4년 됐는데도 안 되는 바람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22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요. 23년도에 중지를 했는데 중지 사유가 23년도에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이 기본 계획과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 결과를 지켜보고 기본 계획이 끝나면 그때 이어서 기본 계획 2040 기본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23년도에 중지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 계획이 아마도 빠르면 12월 안에 그 승인이 날 것 같아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맞춰서 재착공을 해서 내년에는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집행 계획은 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남은 금액 그 잔금을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을 가지고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계속비 이월된 그걸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역이 12억짜리네. 네, 12억입니다. 본 예산 1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이거 명시월 내역 보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인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 11월인가 착수 보기한 게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2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달에 왜 착수 보고회를 해요? 예,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용역 발주를 해서 협상의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그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1순위 업체가 이제 그 2순위 업체하고 이제 그 분쟁권 때문에 저희 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뭐 그 민원을 이제 그 계속 제기하면서 그 민원에 대한 해소 방법을 이제 논의하느라고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거는 이제 장초에 계약하려는 업체가 이제 그 절차나 그 서류 제출에 흠결이 있다 해서 당초 계약 업체를 배제하고 이제 재협상을 통해서 이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그 계약 절차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 여기 말하는 용역 민원 사항이라는 게 주민들이 이 용역에 대한 어떤 민원들을 제기했다는 게 아니라 용역사 업체가 업체 당사자 간의 민원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청년복지 정책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인데 이거는 매년 명시 2월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니 저번에도 설명을 하셨어. 한편으로 이해는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예산 집행을 보면 예산을 그 당해년도 예산을 주지 27년도 12월 것까지 예산을 주는 그게 없잖아요. 2년치 예산을 통으로 줄 리가 만무한데, 여기서 보면 사업 기간이 27년도 12월이라 이게 27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청년 월세라는 이 정책 제도 자체가 27년 12월까지 한시적이라는 의미죠. 예, 예, 그렇습니다. 27년 12월까지 나온 게 아니라. 예, 예. 근데 왜 매년 이게 버티기 보면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 비용은 명시 이월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진 다 8억 3천만 원 썼고요. 지금 남은 거는 지금 23억 한 2억 3천만 원 남았습니다. 명시효되는 금액이. 아니, 저희 이 추경 3차 추경에 나온 명시 2월에 보고는 5억 3천 명시 2월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5억 3천이 명시효인데요. 네. 저기 계속 예산 작성하기 12월 달까지 2025년 10월까지 집행액이 8억 3,800만 원으로 지금 계산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 계속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으로 반영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정산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나는 뭐 2월 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럼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린 예,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올 아니시고 25년도 올해 아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 중에 이번에 예산이 액수는 크지 않은데 폐 합성 소지 소각 72.2톤 이걸 따 환지 처분 평택시 공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75만 원 이게 내역이 뭐예요? 요거는 아까도 이제 오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내야 되는데 이 부과자가 한국환경공단인데요. 환경공단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올 하반기에 고지서가 발부돼가 75만 원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 75만 원을 부과해서 저희도 아마 실무진에서 금액도 작고 또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미리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하여튼 이번에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75만 원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는 건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지금 나와요? 22년 6월에 공사는 완료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좀 놓친 부분이 있죠. 아니 환경공단에서 부과는 22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안 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부과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놓친 거죠. 금액이 작다는 환경공단에서 놓친 거를 이제 네. 와서 우리한테 부과한 거야. 네, 네. 그 26년도 사업인데 산업건설이 우리 뭐 소관 부서 중에 도시 주택국인데 우리 주택국장님이 국장님 돼서 25년도는 아니고 26년도는 어쨌든 국장님이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예산은 검토하셔서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뭐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26년도에는 도시주택국이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이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이제 일단은 그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기존에 시민들이 만약에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거는 그 예산에 대한 게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보면은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아까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현재 보면 현재 나타났던 것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뭐 저 주택과나 건축학과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좀 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와서 이제 말 그대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좀 고민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8년 되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어쨌든 선출직으로는 시장님을 선출하는 거죠. 그 시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뭐 공약하거나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또는 그런 정책적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한 속에서 뭐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또 나중에 평가받는 건데 그런 부분 속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 그럼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국장님들은 9급부터 또는 뭐 7급부터 시작해서 쭉 오랜 세월의 그 분야의 활동들을 통해서 평택시의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이런 주민들과의 또 많은 그 관계들 속에서 보고 듣고 또 고민하고 해서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일정한 평가 속에서 역할들을 담당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과연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과 소신과 정책과 입안이 그럼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적절하게 꼭 이게 다 맞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또 뭐 누가 다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 일정한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의 자율성이나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요새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생기는 거죠. 워낙 빡빡하다고 다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실제 투영되고 반영되는가 해서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궁금함 속에서. 민선 8기 현재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제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보면은 현 그 전에 이제 사업들이나 이런 거 다 묻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이제 뭐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면 말 그대로 마지막 현재 보면까지 현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선출직 분이 물론 최종 책임은 지는 거지만 어떤 분야는 잘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바른 정책을 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또는 어떤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정책을 왜곡해서 집행할 수도 있어.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제어하고 제동해 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바람직한 올바른 철학과 가치를 세운 분들이 선출되기를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분야에서 하더라도 그걸 제어하고 제동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물론 제1의 장치는 저희 의회야. 시의회가 그에 따른 예산이나 어떤 사업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행정 집행에 있어서나 내부적인 사항들은 오히려 집행부 분들이 더 정확히 아시잖아. 네, 하여튼 의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 주시는 건 알고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집행부에서도 뭐 저희 저뿐이 아니라 뭐 과장들에서 계속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직 사회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법이나 규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그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종의 의무 폐지됐잖아. 폐지한다고 이제 언론에서 네. 봤습니다. 네. 어떤 그 조항
뭐 군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즉 그것이 적절하고 타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난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나름대로 또 공무원분들이 그 어느 선 넘어가면 안 되는 선들을 나름대로 지키려는 노력도 일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지시에 따랐다면 지금 시점으로 점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아닌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런 일들이 더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더 확립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저희 뭐 철학적인 생각 갖고서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26년도 거 좀 뭐 우리 자체적으로 세외 수입 들어오는 데는 뭐 건축 허가과하고 토지 정보과 두 과, 뭐 나머지 과들은 뭐 수입이 들어올 만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건축 허가과에서는 지금 이행 강제금이 4억 5천으로 잡았던 거를 26년도에 3억으로 잡았어요. 네, 1억 그렇습니다. 5천을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원상 복구율도 높고요. 취인도 좀 많아져 가지고요. 건수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네. 근데 산지 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기 세부 항목은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상액보다 이것도 한 1,600이 줄었어요. 과태료 수입을. 여기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 내역 좀 주세요. 예, 아니 지금 예. 그 추가로 주시고 산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부서에다가도 의견 전달했는데 네, 네, 네. 위반한 거에서는 뭐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아니 누가 무서워서 개발해서 훼손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몇백만 원 아니면 뭐 돈 1,000만 원 내고 끄시면 산지 뭐 위반해봤자 평택은 별로 관심도 없다.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산지가 제대로 보존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16%대 불과한 평택의 산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정보과도 보면 세외 수입을 한 2억 4천 줄였어요. 특히 개발부담금 아까 그 부분인가요? 개발부담금은 50%는 국비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면은 그 징수 금액의 7%는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5년도보다는 이렇게 이 정도 줄을 거라고 추산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작년도 경기가 안 좋았고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은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아까 올해도 연분납 저희가 이제 그 개발부담금 자체는 이제 단위 자체 크다 보니까 연분납으로다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 분납 자체를 받다 보면은 거기에 대략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대상 사업 자체가 이제 점점 갈수록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수 교부금도 수입도 줄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평택시 예산이 25년도에 비해서 내년 26년도 예산이 2.69% 늘었어요. 일반에게는. 특별하게가 많이 줄었죠. 이 전년도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덜 증감된 건데, 도시주택국은 일반에게 예산이 한 3.75%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늘은 게 주택가하고 토지정보과는 늘었고, 이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는 많이 줄었어요. 34.37%, 뭐 25.11%. 이 뭐 세부적으로까지는 뭐 사업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도시계획과나 건축학과가 예산이 줄어든 요인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의 예산이 줄어든 건 저희가 이제 그 기본 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올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이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이제 매년 이제 계속비로 진행을 하다가 26년에는 이제 기본계획 용역비가 이제 배제되면서 줄었고, 그 나머지 이제 그 경상 경비들도 일부 좀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건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관리계획 재정비도 이제 전에 비해서 이번에 마무리 계획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예산 편성보다는 좀 예산액이 줄어서 그 전체적인 용역비 예산이 좀 준 게 저희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나 토지정보과는 이제 국도비 같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증거급여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서 보면 올라갔던 사업, 토지정보 같은 경우도 지적제조 사업이 국비 사업이 되니까 그 두 개의 과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건축학과도 3억 6,400 해서 예산도 14억 4천 예산에서 10억 8,500이에요. 네네. 저희는 제일 많이 주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래 올해까지는 5억이었는데 2억 5천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마을에 가는 곳 정자 보수에는 금액이 2천 정도 줄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에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일 때 제가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전에 네, 알고 제정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편성하셔서 네. 어려운 주거 공간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확대가는 안 되고 오히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부서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추경에 잘 세우셔서 아직도 해결 못하고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잘 우리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과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조금 늘었어요. 도시개발과의 네. 공무직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환지사 두 분이 있습니다. 환지사. 네, 환지사 두 분 있고 이분들도 이제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호봉 올라가는 만큼 공급이 올라갑니다. 환지사 분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충 자료는 받았어요. 우리 도시개발 과장님한테. 근데 이제 특별 회계에서도 보면 이제 채비지 매각 수입 해갖고 평생학습관 공영주차장 수입이 20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안중 송담지구에는 송담고등학교에 채비지 매각 수입으로 47억 8,400만 원 잡았잖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이 있으면 사업 설명서에 좀 담아줄 필요가 있어요. 세출만 꼭 담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액수도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라면 뭐 또 몇억 뭐 이런 거면 모르는데 이렇게 액수도 좀 크고 또 어찌됐든 기존 사업들에 비해서 흘러갔던 예산 흐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건데 하여튼 이번에 일정한 어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담지구는 계약금 15억 받고요. 저번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년도에 47억 받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또 통합재정화 기금으로 가겠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신 거긴 한데 그 공간 재구조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몇 년도부터 이게 그 국토의 이행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하게 돼 있나요? 국토기획법이 24년에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요 법안이 신설이 돼 있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한 개 시군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몇 번 이제 말씀 지적도 해주셨고 원도심에 대한 그 이제 좀 그 개량 계획, 개선 계획에 대한 이제 뭐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그 도시에 이제 그 원도심에 공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자 관련 요구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거야 뭐 선도적으로 한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좋은 생각인데 근데 이게 용역 착수하고 준공까지 기한이 1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이라면 물론 뭐 10개월이 과연 단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또 용역에 보면 기한을 좀 갖고 하는데 이 정도 한 10개월이면 이런 결과물들이 좀 도출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이제 그 최초에 이제 계획을 검토할 때는 한 뭐 1년 정도 계획을 검토를 하고 이제 과업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과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거치게 될 건데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의견을 담게 됐을 때 과업이 조금 이제 그 과업의 기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공간 재구조하다 이게 좀 뭐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생긴 것도 뭐 24년도고 아직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시민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구조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잘 짜시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번 이 4차분이 마지막인가요? 저희가 그 마무리하려고 이제 예산을 최종 마무리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내년 중에 26년 중에는 마무리해서 최종 다 결정 고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이제 의회에서 의원이나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심의가 끝나고 결과가 확정이 돼서 된 후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출을
아직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때 우리 9대 전반기 때는 그 전에 우리 산건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갖고 그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 후에 심의에 대해서는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난 산건위원이 아니라 의장이었으니까 저한테까지 보고해달라는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또 저번에 우리 행감이나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들이 했을 때 적극 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매월 그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월별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의회까지만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까지 되는 거는 저기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어디는 보고한다고? 위원회? 제가 이제 결제를 계속 하니까 제가 압니다. 의회에 계속 보내는 걸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은 아니시대잖아.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는 건 그 전에 이규영 의원님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행정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심의 결과나 심의 자료를 계속 이제 월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현재 산건 위원장님한테는 안 보내주시는 거잖아. 그건 확인해서 지금 현재 체계가 좀 수정할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어떤 우려가 있어서 전에 그랬던 것도 내가 뭐 짐작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면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제대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하고 그걸 개선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자세를 요청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정리해서 바로 이번 10월부터는 바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이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이제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협상조정협의회는 올해는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올해 서초당 조정협의회는 4번 개최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 협상 제안이 된 이후에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협상조정협의회에 들어오는 이제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협상 운영했던 협상조정협의회 논의 내용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협상조정협의회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개발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공공기여의 적정성,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이제 민간하고 그다음에 공공 이제 그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공익 요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전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계획이 되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회 그런 뭐 이 사실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 내용들이 그 또 위원회의 그 논의 안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가 더 핵심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은 내 읽어보니까 아는데 좀 이게 토지 매입 뭐 수수료라든가 토지 매입에 따른 무슨 사전 절차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좀 명칭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으냐. 매입 그러면 무슨 도시계획과가 그 시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이게 혼재될 수가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의원님들이 하는데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교육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 건축이나 뭐 토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교육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뭐 좀 듣는 식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도 도시의 경관을 또 도시의 디자인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우리 시나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각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대 형성이나 또 그에 따른 좀 뭐 사업하시는 또 실제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서 일정하게 또 좀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확산이 돼야 좀 더 우리 평택시의 도시 디자인이나 경관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교육할 때 민간인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교육 계획을 잡을 때는 좀 더 그 지금 그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할 때 가끔 뒤에 가서 봐요. 그 교육 받는 공무원분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한 번에 뭐 모든 게 저기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잘 좀 강사분들도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서 좀 초빙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치나 교육을 하시더라도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초빙해서 좀 역할들을 좀 받으셨으면 저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소담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또 답변도 잘 하셨어요.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회계 감사 뭐 이게 이제 각 지구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이 공인회계사 수수료 수당도 다른 거죠. 네. 네. 저도 한번 이거 달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이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또 그때는 예산을 얼마나 배정해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냥 좀 겉에 있는 그 지표나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좀 왜냐하면 이게 뒷결과는 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우리 시의 민원이 들어오지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민간도시개발이니까 이렇게 뭐 하나 뭐 그거 본인들이 책임지고 할 문제지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문제 제기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은 그리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해 나가지 않으면 걱정되는 모든 도시개발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적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좀 더 배정하더라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해결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뭐 개선하려면 개선 명령 내릴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서 달라져야지. 어떤 곳들은 진짜 뭐 우리 뭐 못합니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변경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압박을 받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이 볼모가 되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된다. 민간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잘 챙기겠습니다. 네. 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